자, 오늘 이제 2월 21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뭐 또저스 하셨는데 오랜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랜만에 또 다저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또 속속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스프링 캠프라는 게 사실 겨우내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의 성과가 그 결실이 또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다저스에서도 또 여러가지 희망적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또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저스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 뭐 개빈 럭스라던가 노아 신더가드, 제이슨 헤이워드가 있는데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 역시 팀 내 특급 유망주 출신 개빈 럭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연 럭스 아니겠습니까? 그 오프 시즌 내내 개빈 럭스 주전 유격수라고 쓴다고 했을 때 에이, 절대 설마. 안 믿었죠. 에이 설마. 아 이거 나만 그런 건 아니었을걸요? 다저스 팬분들도 에이 설마 럭스가 어떻게 주전 유격수야 생각을 하시면서 FA 4대 유격수 터너 포함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던 팀이 다저스인 이유도 럭스가 못 믿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스프링 캠프 초반 다저스의 주전 유격수는 럭스로 현재 낙점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마이애미로부터 이제 골드글러브 후보로도 꼽혔고 수비 지표가 정말 좋았었던 이 로하스를 데려오긴 했지만 로하스는 다저스는 현재까지는 이 내야 유틸리티 전 포지션을 걸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주전 유격수를 맡을 개빈 럭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럭스 선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0순위로 다저스에 지명이 된 선수고요. 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기 전까지 마이너리그에서는 주로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했었던 메이저리그닷컴, MLB.com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탑백 유망주 랭킹 전체 2위까지 차지했던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2019 시즌 빅리그에 데뷔를 했었는데요. 사실 데뷔는 일찍 하긴 했었지만 다저스에는 이 코리 시거라는 대형 유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개빈 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유격수보다는 이루수 또는 외야수로 활용이 됐었고 20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 터너가 주전 유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럭스 같은 경우에는 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수를 맡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또 3시즌 동안에는 타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럭스에게 보여졌습니다만 2022 시즌,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타격에서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진보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 개빈 럭스가 데뷔 전에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모자라요. 활약이기도 하고 또 시즌 초반에 럭스가 워낙 잘 쳤잖아요. 시범 경기부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타율이 2할 7푼 6리에 6홈런 42타점, OPS도 0.745. 이게 사실 유격수 포지션 또는 이제 이루수 포지션, 이게 내야 센터라인 선수인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투고 타자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지표인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113, 그러니까 100이 평균이니까 평균 이상의 타격 생산력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커리어 처음으로 100을 넘은 그런 타격 지표였는데 하지만 이제 수비에서는 여전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럭스 선수가 이 돌글러브라는 이미지가 붙은 것도 사실은 점수차 넉넉할 때 좀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에러를 했으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박혀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긴장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격수가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 럭스 선수는 다저스의 기대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일단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거와 터너 야구계 최고의 유격수들이었고 두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하지만 두 선수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는 것도 좋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뛰었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좋다. 그러니까 나는 유격수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격수에서 이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건 내게 있어서 훨씬 큰 변화였다. 유격수로 복귀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데뷔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다.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준비됐고 저 이제
유격수입니다. 어쩔 건데. 유격수인데. 약간 이런 느낌. 네. 진짜 그냥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인터뷰긴 했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농담식으로 얘기를 긴장을 했지만. 해가지고 이제 버벅거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프로야구 선수라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럭스가 2루수 또는 좌익수로 출전을 하면서도 꾸준히 유격수 포지션 준비는 계속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매 경기 전에 수비 훈련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격수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지금 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럭스 선수가 캠프에 합류한 모습 보시게 되면은 몸집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걸 단순히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빈 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오프 시즌에 뭐 많은 선수들이 하는 거지만 드라이브 라인에서 맹훈련을 했고요. 또 하루에 4,500칼로리를 섭취를 하면서 벌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쉐입 자체가 많이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7kg 가까이 증량을 또 했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타격에 있어서도 파워를 늘리기 위한 결정이다. 그리고 프리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럭스 캠프용 럭스를 딱 보더니 올해는 럭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타선에서 이제 드래프트 출신은 벨린저도 나가면서 이제 주전 선수는 윌 스미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피더슨, 시거, 벨린저, 다저스가 참 성공적으로 팜에서 육성한 야수들, 주전 야수들로 활용을 했었는데 럭스도 그 뒤를 이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요. 사실 벌크업이라는 게 타격에서 파워를 더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벌크업이 다 좋으면 다 벌크업하죠. 드래곤볼에도 나오잖아요. 트랭크스가 이렇게 뚱뚱해졌을 때 베지터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 왜 안 좋은지 몰라? 민첩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격수야말로 이루수보다 민첩성이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루수로 뛰는 게 유격수로 뛰는 것보다 불편했다? 하지만 송구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유격수가 분명히 수비적인 부담이 더 느껴지는 상황인데, 벌크업까지 한 상황에서 수비도 나아진다? 사실 럭스가 만약에 이런 변신에 성공을 한다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럭스 선수의 이 자신감만큼 시즌 내내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도 이 신더가드 선수의 구속 향상이 또 큰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96마일에 넘는 강속구를 뻥뻥 뿌려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신더가드 하면은 별명이 이제 토르, 천둥의 신 토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2016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매치 시절이었는데 싱킹 패스볼의 평균 구속이 98.9마일, 거의 평균 99마일. 정말 엄청난, 메이저리그에서 이때 당시에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 시즌 토미 존 수술에서 복귀한 이후, 그리고 2022 시즌 에인절스와 계약한 이후에는 그 빠른 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평균 구속이 94.5마일, 거의 5마일 가까이가 줄어든, 그러니까 이게 뭐 키로수로 따지면 8km가 줄어든 구속 때문에 많이 좀 걱정하신 분들도 또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말고 KBO 리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45km를 평균 구속으로 던지던 선수가 137km가 된 거 아니야. 갑자기 어느 정도의 이 구속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작년에는 에인절스와 필리스를 거치면서 평균 자책점 3.94, 25경기를 던지면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압도적인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배경에는 이 줄어든 구속이 사실은 큰 역할을 또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FA 자격을 얻고 다저스와 1년 1,3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신더가드에 따르면 단연 계약을 제시한 팀도 없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1년 계약을 선택한 이유, 본인이 부활에 대한 어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 다저스가 최근에 이제 첨단 장비를 활용을 해서 투수들의 구속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레퍼토리 변화를 통해서 성적을 눈에 띄게 바뀌게 만든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다저스를 굳이 선택을 했다. 신더가드 선수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팔꿈치 수술 이후에, 토미존 수술 이후에 구속이 떨어지는 케이스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저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꿈치 상태보다는 강하게 던졌을 때 통증이 혹시나 있을까봐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 본인 마음대로 빠른 공을 뿌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그 지표가 대표적으로 신더가드가 부상 이전에는 던지지도 않던 체인지업을 통해서 맞춰 잡으려고 자꾸 시도를 했었는데,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는 거의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안 던지는 게 나은 그렇죠. 수준. 근데 다저스가 잘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것만 하게 한다. 뭐 앤드류 히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패스볼, 하이 패스볼과 함께
이제 낮게 떨어지는 이 슬러브 같은 구종으로 많은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신더가드도 분명히 다저스가 고칠 만한 부분이 많은 선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구속 향상과 이제 체인지업 버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잘 던지던 슬라이더를 더 갈고 닦는다면 이제 선발진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워드 선수의 타격폼 변신 소식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헤이워드 하면 이 컵스에서의 참 이 대형 계약 8년에 1억 8,400만 달러 계약 내내 못했거든요, 사실. 사실 2016년에는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컵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뭔가 공헌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의 성적을 보면 점점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게시판에 아이돌이 됐습니다. 이제 헤이워드라고 안 불러요. 헤이워드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신이 이름 뒤에 붙으면 엄청 좋은 뜻이거나 엄청 나쁜 뜻이거나 그쵸. 하거든요.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대표 먹튀로 등극한 지 꽤나 오래된 그런 선수인데 결국 지난 시즌 마친 뒤에 1년에 2,200만 달러의 잔여 계약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터 한 자리를 더 확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컵스로부터 방출됐거든요. 얼마나 미운 털이 바뀌었으면은 2,200만 달러 남았는데 쓰지도 않고 방출을 하겠어요. 진짜 완전히 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컵스에서 7년 동안 타율이 2할 4푼 5리, OPS 0.700을 남기고 방출이 됐는데요. 결국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겨울 동안 로버트 반 스코약 타격 코치와 집중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저스가 자랑하는 투수 코치가 바로 마크 프라이어라고 한다면 타격 코치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반 스코약 그리고 브렌트 브라운 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타격 폼을 바꾸고 각성한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요, 벨린저를 빼고 네. 대부분은 이제 성공을 시켰었는데 일단 스탠스도 스탠스지만 손의 위치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이워드 선수가 커리어 내내 손을 몸 가까이에 두는 것을 선호했으나 손을 더 높이 들어서 자세를 간결하게 하고 이게 공을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헤이워드도 변화를 기대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다. 다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감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프링 캠프 라이브 타격 훈련에서 어쨌든 달라진 타격 폼을 가지고 곤솔린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프리먼 같은 경우에도 왜 그가 1라운더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의 자물쇠를 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뭐 로버츠 감독도 이 올겨울에 상당히 중요한 스윙 조정이 있었고 타격적으로도 팀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현재 사실 이제 다저스의 외야진 테일러, 탐슨, 배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백업에는 사실 마땅한 선수가 없거든요. 뭐 페랄타 선수, 네이비 페랄타 선수를 새로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뭐 제임스 아웃맨이라든지 뭐 루크 윌리엄스, 브래드리 짐머 사실 이런 선수들은 백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좀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데이비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전설기 시절에는 우한을 상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 플래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하고 또 아웃맨 같은 경우에도 이 다저스 팬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플로어는 높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닫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헤이워드가 예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스프링 캠프 때 들려온 다저스의 좋은 소식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잘 나가는 집은 이 오프 시즌에 돈을 안 써도 좋은 소식밖에 안 들리네. 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더가드는 구속이라는 늘어난 어쨌든 지표를 보여줬지만 럭스라던가 사실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지 사실 뭔가를 보여준 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정규 시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범 경기가 또 있고 또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조정 과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또 나중에 지켜보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다저스 뭐 저는 이제 자이언츠의 팬 입장에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긴 했는데 왜냐 이 팀은 좋은 소식도 안 들려. 근데 다저스 뭐 들려놓으신 거마다 이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